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한 주간에도 북한을 둘러싼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하는 한편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의 강은서 서기관을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다양한 북한 동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북한 내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에 특징적인 것 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의 주요 내부 동향을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도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 등을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생활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전국 경공업대회를 10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이 대회에 직접 참가를 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은 북한 내부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고인민회의인데요. 지난주 3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4월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내부 행사 중 하나로 최고인민회의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최고인민회의 어떤 회의입니까? 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에서 국가 최고 주권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하나의 거수기관으로서 명목적인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기능을 우선 살펴보면 헌법을 개정하고 조약의 비준이나 폐기 등 국가 대내외적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내각 총리 등에 대한 선출과 소환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관련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은 최태복이며 현재 대의원 수는 68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 매년 개최되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때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개최를 하였고요. 김정일 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거나 또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월과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4월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될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전년도에 대한 사업 평가와 당해년도의 과제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결산 평가와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인선에 관한 내용들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4월에는 헌법을 수정 보충을 했고요. 김정은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년도 최고인민회의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까요? 예, 북한이 이미 밝혔듯이 북한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의원의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추모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요. 의안을 결정을 하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회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의 방문 장소에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나요? 네, 지난주에도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초정밀 무인 타격기와 자연고사 로켓 사격 훈련을 직접 지도를 했고요. 3월 22일과 23일에는 제1973 부대의 지휘부와 가나 제2대대를 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제1501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과 더불어서 직접 사격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를 통해서 실제 사극 훈련의 모습을 방영을 함으로써 군사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김정은이가 직접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군사력을 가시함으로써 긴장감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난주 북한에서는 공습공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북한은 3월 21일 조선인민군 방송을 통해서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공습경보를 1시간 정도 발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습경보는 사실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민방위 훈련과 같은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 공습경보를 발령한 3월 21일은 우리 키리졸브 군사훈련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날 미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군사훈련에 참가를 하기도 한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키리졸브 훈련에 B-52 공중폭격기와 핵 잠수함이 공개됨에 따라서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습경보 발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한 주간의 북한 대남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은 대남 동향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도 북한은 새 정부에 대해서는 일단 비난 없이 관망적인 자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측 인사들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사안별로 비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한 키리졸브 등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또 계속 비난을 했고요. 또 다만 지난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인권 폐허지대라고 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 인권 결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이 북한의 대외 동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북한은 대외 동향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이후에 강경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 결의 채택에 대해서 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 형식으로 이에 대해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이 지난 3월 16일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고 또 지난주에는 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답전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요. 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3월 14일 시진핑에게 주석으로 피선됨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답전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 방송은 답전 사실과 내용을 간략히 보도를 했습니다. 답전의 내용을 보면 중국과 조선은 가까운 이웃나라다. 그리고 전통적인 중조-친선 협조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외교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전과 답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번 주 북한 주요 내부 일정은 3월 25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도했듯이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 3주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내적인 북한의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은 4월 주요 행사 준비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결과 긴장의 분위기를 통해서 체제 결속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북한은 4월 내부 행사와 대결과 긴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남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금주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새 정부에 대해서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대통령 업무 보고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은 천안함 폭침 3주기 등을 계기로 해서 그 대남 비난과 위협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이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강은서 서기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